오랜만에 내려온 고향집. 원래 나는 며칠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노인에 대한 원망은 기어코 내 입에서 내일 아침 올라가겠다는 모진 말을 내뱉겠습니다. 오래전 형은 주벽으로 집안을 파산시켰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장 역할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서름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머니는 그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결에 눈을 뜬 나는 노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때는 형이 마지막 남은 집마저 팔아 넘겼을 시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고향을 찾은 나에게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왔고 이튿날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내가 모르던 그날의 심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쌓인 고갯길, 장터의 터미널까지 시올이나 되는 그 길을 아들을 위해 나섰던 노인은 눈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고 눈물을 훔치며 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러움으로 베갯잎이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설은 눈길을 소재로 주인공 나가 그간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희생과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청준의 문학을 통해 삶의 깊은 울림과 여운을 느껴보세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정원에 서 있는 낯선 눈사람. 퇴근한 엄마는 눈사람을 잘 만들었다며 아이와 아빠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곧 아이는 대답하죠. 우리 눈사람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눈사람이 왜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요. 집을 바라보는 눈사람의 목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엄마의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죠. 스릴러의 거장 요 네스베의 소설 스노우맨은 형사 해리 홀렛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데요.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1년간 이어져 온 연쇄 실종에 대해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형사 해리 홀렛가 곧 사건을 맡아 수사에 투입되지만 이후 또 다른 실종과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해리를 비웃듯 범인은 범행 현장마다 늘 눈사람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모르는 범인을 스노우맨이라고 부르죠. 사건을 파헤칠수록 반전을 거듭하는 소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당신의 창밖에 눈사람이 서 있다면 스노우맨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스노우맨과 함께 긴장감 넘치는 추리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2020년 배달 어플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 94% 늘었고 OTT 앱 사용자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 이뿐 아니라 검색과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쇼핑에서 운송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삶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공화국은 이런 플랫폼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의 서평자인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결정됨을 강조했는데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로서 플랫폼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서평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정부 총 5개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소개하는 책 플랫폼 공화국. 알고리즘이 법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 똑똑한 시민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책에서 찾아보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도파민 디톡스인데요. 책은 휴대전화, 일, 도박 등 강박적인 중독에서 헤어나오려면 적어도 4주의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파민 축으로 인해 쾌락과 고통에 지배당한 뇌를 되돌리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자연의 답이 있다인데요. 책은 학문간 최신 연구부터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과학적 혁신에 영감을 준 자연의 13가지 아이디어를 전하며
자연에서 발견한 위대한 아이디어를 찾아 떠나는 경이로운 여정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밥벌이는 왜 고단한가인데요. 책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근원적 물음에 관한 철학적 답변을 찾으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나 아렌트까지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 노동의 고통의 이유를 탐구했습니다.